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요, 유명한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 씨인데요. 주 씨의 시신 상태 그리고 발견 지역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의문점이 참 많이 남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추정해보죠. 일단 우정열 차장, 주 씨가 어떤 상태로 발견된 건가요? 여행 칼럼니스트인 주영욱 씨가 필리핀 북부에 있는 안티폴로시 도로변 수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현재 행인에게 발견된 게 닷새 전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7시쯤인데요. 네. 손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아서 현지 수사기관이 시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호텔 객실 열쇠가 나온 다음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에 숙 중인 한국인 여행객이었다. 이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게 사흘 전입니다. 곧바로 우리 경찰청과 주 씨의 가족들에게도 비보가 전해졌는데요. 이 고인은 이제 여행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직접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이 현재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교수님, 두 손은 묶여 있었다고 하고요. 또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입은 막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타살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타살은 명확한 것이고요. 이제 과연 이것이 이제 뭐 청부 살인이냐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살인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입을 막고 손을 뒤로 묶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머리 이마 쪽에 총상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처형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일단 어느 장소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묶고 처형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납치해서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납치한 장소에서 바로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형 장소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리고 머리에다가 총을 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2016년 10월에도 다단계 사기와 연관돼 가지고 한국 사람 3명이 사탕수수밭에서 이제 총을 맞아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 이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피해가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필리핀이라고 한 나라가 총기가 자유롭게 보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불법 총기를 포함한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만 주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청부 살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청부 살인과 관련돼서 어떤 원한 또는 금전 이런 것에 의한 살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발견 장소를 좀 보면요. 주 씨가 머물던 호텔에서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까지 무려 10k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주 씨는 인터폴로에서 발견이 됐는데 주 씨가 머무는 이 마카티 지역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납치해서 끌고 왔을 가능성 그리고 이미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이 안티폴로로 옮겨왔을 가능성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아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납치를 해서 안티폴로로 데려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영욱 씨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유명 여행 작가고요. 또 칼럼니스트였고요. 또 책도 많이 썼고요. 또 여행사도 운영을 한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전문가, 칼럼니스트 여러 가지 것들 하고 있는데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4일에 필리핀으로 출국을 한 것도 그 여행 회사의 사이트를 보면 우리는 일반 여행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좀 특별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여행 상품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간 것이에요. 그리고 귀국 날짜도 6월 18일 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지금 청부살인의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는데 일반적인 청부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국에서 장기간 머문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권관계가 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왜 이러한 청부살인과 같은 것들이 보이는가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 18일에 먼저 현지 경찰이 한국 경찰에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에서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사 2, 3일째가 돼서 이제 막 초기 단계일 것 같은데 지금 수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9일자로 한국 경찰이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
감식반 요원, 프로파일러 등 3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을 필리핀 현지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현지에서 주 씨의 출국 경위, 사망 경위, 전후 동선, 피살 가능성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피해자 주 씨를 묶은 테이프, 유품 등의 용의자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은지, 또 그 다음에 통신 수사를 통해서 필리핀에서의 주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2010년부터 필리핀은 이제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기 위한 한국 경찰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코리안 데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우리나라 경찰이 타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좀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부분인데 필리핀에만 유독 이렇게 한국인 수사관들이 파견돼서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마닐라, 세부 등의 이런 코리안 데스크, 한국인 경찰관이 약 6명 정도가 활동 중입니다. 아예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이제 한국인 사건을 맡을 현지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에 나가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건 사고가 많은가 보죠. 필리핀은 관광지로도 뭐 동남아 대표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가시는데요. 그런데 지난 6년간 이 필리핀에서 사건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한인이 4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13분이 총기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예. 사망 원인이. 총기 규제가 워낙 느슨하기도 하고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인데 뭐 한국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얼마, 한국 여자 같은 경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현지인에게 청구 사례를 부탁할 수 있는 뭐 액수까지 지금 뭐 돌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뭐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필리핀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나마 그 액수가 올라서 그 정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참 뭐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종돼서 뭐 생사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한인만 170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이 가운데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될 텐데 필리핀에 뭐 CCTV 같은 게 그래 좀 있나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그 CCTV 같은 것이 상당히 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그 사건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CCTV 같은 것이 좀 많으면 어떤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CCTV가 상당히 좀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리핀 경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수사 공조라고 하는 그런 측면. 왜 그러냐면 이 필리핀 경찰은 심지어는 어떤 그 수사 정보를 줬을 때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데 유출시키고 또 카지노 범죄단체에다 어떤 그 돈을 받고 그런 것을 넘기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필리핀 경찰과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이 어떤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의 어떤 그 물증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잘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증 같은 거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묶여 있는 게 테이프로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네. 테이프에서 지문 감식 같은 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좀 우리나라 국가수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그것을 따로 가져와서 이제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수사팀이 거기 나가 있는 것은 유일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양해가 된다면 그것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현지에서 그런 자료를 갖다가 한국으로 이제 송출해서 한국에서 어떤 신원을 파악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 사람이 필리핀인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섬이 한 7,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디에서 그 살인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잠적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이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수사상의 애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좀 수사 공조가 잘 돼야 될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이 듭니다. 주영욱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전해오는 수사 속보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